시간에는 계약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의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보시고 내용을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계약법의 구조를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계약법은 일명 채권법이라고 돼요. 채권법 또는 계약법. 채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갚을 돈. 그거 쉬운 말이고. 그래도 반 정도는 이해가 된 거고. 채권이라는 거는 상호 간에 한 거야. 상호 간에 서로 약속한 거죠. 약속에서 발생한 게 채권이에요. 그죠? 이거는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생긴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걸 채권을 청구권이라고 돼요. 뭐라고 그래요? 청구권. 그죠? 내가 일을 해주기로 했다. 그럼 일을 해줘야죠. 예, 그게 채권입니다. 채권. 계약을 했으니까. 그죠? 강의를 하기로 했다. 그것도 뭐예요? 계약입니다. 그럼 채권 채무가 서로 생겨요. 그죠? 예. 짜장면을 주문하기로 했다. 이거 계약이니까 채권 채무 생겨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거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계약법이라고도 합니다. 계약법. 자, 계약법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 쓰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예, 민총에서는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계약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죠? 예. 우리나라 말로 남자하고 남성하고 같죠? 남자. 다른 말로요? 남성.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말 공부할 때는 이걸 따로따로 해야 돼. 뭐 따로? 남자 따로, 남성 따로 공부해야 돼. 머리 아플 거예요. 그죠? 예. 파랑색, 푸른색. 아우, 걔네 푸르딕딕해요. 걔네들 참 머리 아플 거예요. 그죠? 독일 애들이 한국말 공부하면 머리 터질 거예요. 근데 법학은 독일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법을? 독일 법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어떻게 했더라면 엄청 발전했다라면 우리 머리 안 아파요? 우리 용어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용어는 다 뭐예요? 다 독일 거예요. 다. 독일 거 그대로 직수입한 거예요. 그게 머리 아프죠. 왜? 걔네들 용어거든요. 이게. 머리 아픈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계약법은 총론하고 계약 강론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옆에다 써주세요. 총론, 여기 뭐? 강론. 총칙, 각칙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총론에서 6문제가 나오고요. 강론에서 4문제가 나와요. 시험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총론, 그 다음에 강론 나눠져 있고, 총론은 총괄 규정이에요. 총괄 규정. 여기는요, 세칙이에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총론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들어갑니다. 총론 이렇게 돼 있어요. 4덩어리로 돼 있어요. 자, 첫째. 계약의 종류. 개념하고 종류죠. 종류하고 개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서술을 해요. 시험은 개념은 안 나오고 이건 너무 쉬우니까 종류가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 계약의 성립이요. 계약은 언제 성립하게 돼요? 계약은 언제 맺어져요? 서로 뭐 하면? 약속하고 합의하면 되죠?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면. 서로가 뭐예요? 쌍방이죠? 쌍방이 뭐 한 때? 합의 볼 때, 합의하면 계약은 된 거거든요. 이 합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서로 합의를 하려면 청약하고 승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하고 뭐가? 청약과 승낙. 청약자가 있어야 되고 승낙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두 사람 의견이 딱 맞아 떨어지면 계약이 성사됐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의 효력이라는 걸 공부해요. 계약의 뭐에 대해서? 효력. 이게 성립이 됐다. 그럼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특히 이게 쌍무계약이면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걸 공부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은 뭐냐면 우리가 집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샀다 그러고 칩시다. 매매로 샀다. 10억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집 판 사람은 뭘 넘겨야 돼? 판 사람, 매도자는? 집 소유권을 넘겨줘야죠? 집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럼 매수자는 뭐를 줘야 돼? 대금을. 그걸 어떻게 해요? 동시에 줘, 동시에. 서로 이렇게 동시에 넘겨.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매도인이 아파트를 넘겨주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은 뭐를 줘? 대금을 주죠, 대금을. 그걸 어떻게 해요? 동시에 줘, 동시에 주고받아. 그래야 공평하니까. 안 주면, 한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매수인이 뭐를 안 줘? 돈 안 줘. 왜? 서로 똑같거든. 피장파장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시행 뭐라고 그래요? 항변권이라고 그래. 동시행 항변권. 그래야 공평하니까. 두 번째는 위험부담이라는 걸 공부해요. 무슨 부담?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 예, 나중에 공부합니다.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해서 뭐를 했다? 계약을 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해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거거든요. 지금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백화점에다 주문을 하죠? 주문을 합니다. 어디로 물건 보내달라고요? 돈은 내가 보내고, 돈은 내가 주고, 물건은 누가 받고?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가 받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럼 계약은 누가 하고? 나하고 누구랑 하고? 백화점이랑 하고. 계약은 나랑 백화점이랑 하고, 수익은 누가 받아? 수익은 제3자가 받죠? 그 제3자를 위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네 번째가 계약의 소멸입니다. 계약이 언제 끝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의 해제. 계약을 뭐 하는 거? 해지하고 계약의 해지가 있어요. 그게 그거 같죠? 근데 해지하고 해지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총론에서 네 가지를 공부해요. 계약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언제 성립하느냐? 어떤 효력이 있느냐? 언제 끝나느냐? 네 가지네요. 간단하죠? 아주 논리적이죠? 예. 딱 논리적으로 딱 전개되어 있어요. 이렇게. 쫙. 다음, 계약의 종류요. 강론. 강론은 우리 민법의 계약은 14개 계약이 있어요. 14개. 14개의 계약이 있어요. 매매부터 해가지고 14개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가 아니라 요것만 나와요. 요것만. 매매. 재산권을 돈 받고 파는 게 매매죠. 두 번째는 교환. 교환은 파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 그죠? 맞바꾸는 거. 그죠? 예. 모든 남자의 꿈은 뭔지 아세요? 결혼한 모든 남자의 로망은? 잘 사는 거? 행복. 아, 예. 조크를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안 할 거예요. 뭐예요? 예? 내 마누라하고 남의 마누라 바꾸는 거죠. 그걸 교환이라고 그러죠. 그죠? 돈 받고 넘기는 건 뭐예요? 돈 받고 마누라를 팔면 매매요. 매매. 돈 받고 팔면 매매고요. 물건하고 죄송합니다. 물건 여자가 바꾸면 돼요. 여자가 누굴 바꾸면 돼요? 남편을 바꾸는 거지. 그럼 교환이에요. 돈이면 뭐가 되고요? 반대급부가 돈이면 매매. 돈이 아니면 교환입니다. 그죠? 우리 남편을 주식 받고 넘기면, 삼성전자 주식을 천주 받고 넘기면 매매요, 교환이요? 그 시험에 나왔어.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반대급부가 돈이요, 돈이 아니요? 우리 남편을 누구랑? 주식이랑 바꿨다니까. 매매요, 교환이에요? 집에 가서 오늘 숙제하세요, 가면서. 예를 들면. 그럼 내 아파트를 돈을 받고, 돈 10억을 받고 팔면 뭐예요? 매매. 내 아파트를 주식을 받고 넘겼어. 뭐예요?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게. 웃었죠? 웃음 속에 묘한 게 있다니까, 민법이. 그죠?
예. 공부하면 나와, 이거 공부하면. 매매, 교환. 요건 뭐예요? 파는 거예요? 임대 주는 거예요? 요 세 개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세 개만. 나머지 11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14개 중에서 몇 개만? 3개만 시험에 나와요. 3개만. 나머지는 시험 범위에 빠져요. 매매에서 2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2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교환은요, 한 5, 6년에 한 번 나와, 5, 6년에. 여기서 4문제. 여기서 4문제. 여기서 6문제. 그래서 10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가 총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 이제 맨 앞에 계약 종류하고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계약 그러면 뭐를 계약이라고 하느냐? 이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써보셔요. 옆에다. 거기 맨 위에 서론에다가 쓰세요. 서론 위에다 쓰세요. 계약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자와 그 다음 또 누구? 승낙자와 둘 간에 뭐가 있어야 돼? 두 사람 간에?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합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계약이 합의가 되려면 청약을 해야 될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청약이나 승낙을 민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이나 승낙을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 청약과 승낙을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라고 그런다. 법률 사실.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법률 사실이에요. 요 두 개가, 법률 사실 두 개가 합쳐진 거, 요 두 개가 합쳐진 걸 뭐라고 그래요? 합쳐진 거를. 요걸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요거는 법률 사실. 요거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요걸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분자가 되죠? 이게 분자입니다, 이게. 법률 요건이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청약은요? 청약은 법률 요건이요? 법률 사실이요?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요. 청약 따로, 계약 따로. 그죠? 예.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계약이라는 걸 정의하니까 당사자가 두 사람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이요? 두 사람? 두 사람 있어야 돼요. 둘이 뭐 하면 돼? 둘이 만나서. 계약 조건을 합의를 보면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이구나. 자, 그래서 개념 볼게요.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거기다 쓸 때 법률 사실. 청약과 승낙 위에다 쓸 때 법률 사실의 합치로 성립하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이거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그럼 계약 위에다 써보세요. 합치가 다른 말로 뭐예요? 합치가? 합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씁시다. 거기다 뭐라고 써요? 약속이요, 약속. 계약의 출발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는? 약정이라는 말을 써요. 약정을 했다. 즉 계약이란 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맺은 뭐다? 약속. 다른 말로 약정.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 뭔 약속했는데? 내가 집 팔기로. 내가 아파트를 얘한테 10억에 넘기기로 약속했어. 그럼 계약한 거야. 짜장면을 10그릇 사기로 내가 중국집하고 계약을 했어. 왜요? 막년에 하기로 했어. 막년에. 계약했죠? 약속했어.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약정. 다른 말로? 합의. 다른 말로? 이게 다 같은 말이요. 독일 애들 머리 아플게 한국말로 이걸로 하면. 그죠? 뭐 따로 해요? 약속 따로, 약정 따로, 합의 따로, 계약 따로, 다 이게 다르겠어, 우리는. 그래, 한국말이 엄청 세련되고 복잡한 말이죠. 그죠? 예.
급수가 틀려. 독일 애들은 뭐밖에 몰라? 법률행위 이거. 법률행위요. 법률행위. 이거밖에 몰라. 우리는요? 걔네들이 차원이 낮은겨. 우리는 보세요. 뭐라고요? 약속이라고도 해. 좀 더 나아가면 약정. 다른 말로요? 다른 말로요? 거기다 또 뭐? 법률행위. 그 다음에 법률요건. 자 보세요. 우리는요? 대다시 분화가 돼 있어. 분화가. 그죠? 예, 우리나라 어려운 나라예요. 예, 요거. 그래서 계약은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이거 약속 혼자 한 거야? 둘이서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보세요. 거기다. 서로 뭐 해야 돼?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죠. 서로 약속한 내용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이거죠. 지켜라. 이 계약은 여기서 출발이 된 게요. 약속한 내용을 뭐 해라? 지켜라.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내용 지켜라.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너 집 주기로 해. 집 팔기로 했잖아. 그럼 팔아. 넘겨줘. 일해 주기로 했지? 그럼 일해줘. 아파트 건설해 주기로 했지? 그럼 건설해줘. 왜? 약속이잖아. 약속한 내용 지켜라. 그 내용은 둘이 만드는 거야. 둘이 합의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 지키라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무슨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계약은 약속에서 출발이 돼서 생긴 거예요. 이게 신의를 지켜라. 신의를. 그럼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라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이행 청구권이 있다. 무슨 청구권? 이행 청구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니 뭐가 있어요? 이행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달라고 집 줘 빨리. 너 돈 줘. 너 돈 줘. 왜? 내 집 샀잖아. 내 집 샀지. 그럼 돈 줘. 청구권이 있다. 뭐해서 그래? 뭐해서? 약속에서. 약속을 하면 뭐가 생겨요? 청구권이 생겨. 그래서 이걸 청구권, 채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채권법. 오케이요? 와요? 약속을 하면 서로 간에 채권이 생겨. 서로 간에. 근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안 지키죠? 약속을 안 지키면 뭐를 위반해요? 약속을 위반하면 약속을 위반한 걸 뭐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그래요. 무슨 위반? 보세요. 이 독일 애들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한국말 배우면. 약속 위반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 위반.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 불이행 또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독일 애들은 이거밖에 몰라. 뭐밖에 몰라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약속 위반이다, 계약 위반이다, 계약 불이행이다. 이런 말을 써버리거든요. 그럼 약속을 위반했다. 그건 뭐예요? 채무를 지켰어요? 불이행했어? 불이행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해제를 하고, 계약을 뭐 해버리고?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거릅니다. 계약을 뭐 하고? 해제하고 해제 처리를 합니다. 해제 처리. 해제 처리하고 뭐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아,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 그러니까 계약은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약속대로 뭐 하면? 청구권 있죠? 그래서 이행을 하면, 약속을 이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약속 뭐 하면? 이행한다. 이행한다. 그럼 깔끔하지 뭐. 깔끔이죠? 아, 근데 이행 안 하면, 약속을 이행 안 하면 그걸 무슨 위반? 약속 위반. 약속 위반을 우리 법률 용어는 뭐라고 그래요? 채무 불이행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제하고 뭐 청구? 일로 가. 오케이요? 이게 다 계약. 이 계약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약속에서. 이놈의 약속이 바로 계약의 출발이다. 거기다 쓰세요. 출발점은 이거다. 뭐다? 약속이다. 계약 조건이다.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냐? 합의를 어떻게 했냐 이거지. 돈을 오늘 주기로 했냐? 1년 후에 주기로 했냐? 그죠? 분할해서 주기로 했냐? 이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한 대로 해라 이거죠. 그럼 서로 간에 뭐가 생기고 서로 간에 청구권이 생기고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행을 안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이 문제 생겨요. 이행 청구권의 반대말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 채무불이행하면 계약을 위반한 거죠. 그럼 뭘 청구해요? 해제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끝. 오케이. 됐죠? 예, 이게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계약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에요. 됐습니다. 다음 계약의 자유. 이번에 계약 자유. 계약은 누가 시켜요? 내 마음대로예요. 계약 자유. 둘째 줄에 있어요. 위에서 146페이지, 186페이지에 둘째 줄. 계약 자유 쌍괄호 2번. 계약은 자유다 동그라미 자유. 내용.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내용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 집값은 누가 정해? 집값은? 본인이 정해. 그걸 무슨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집값이 10억인지 9억인지 내 맘이죠? 그걸 무슨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두 번째는 체결의 자유. 무슨 자유? 체결할 거냐 말 거냐 누구 맘이에요? 내 맘이지. 계약할지 말지 내 맘이야. 밤새 고민했더니 안 하는 게 나아. 그럼 하지 마. 그죠? 근데 옛날에는 체결의 자유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 옛날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었어. 계약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할머니랑 했죠. 그 할머니를 누가 점지했어? 누가 찍어줬어? 부모님이 야! 저 가시나랑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무슨 자유가 없어? 선택이나 체결의 자유가 없어. 그죠? 옛날에는. 그죠? 예. 지금은요?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없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죠? 이건희 씨 아들이 왜 죽었어요? 딸이 왜 자살했어요? 결혼을 반대하니까 애가 죽지. 왜 아빠가 그 딸내미 결혼하는 남자를 반대하냐고. 그죠? 예. 그게 뭔 자유 때문에 그래요? 계약 자유를 부모가 막은 거죠. 국가가 막으면 안 되는 거지. 부모나. 그죠? 예. 부모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한테 좋은 거 시키려고 이러지. 그죠? 근데 그게 애들 눈에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강요죠. 그죠? 강요죠. 그 다음 방식의 자유. 방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방식의 자유를 밑에다 쓰세요. 불효식이라고 그래요. 방식이 필요 없다. 아무 방식이 필요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효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은 방식의 자유가 있어서 불효식이다. 그 다음 상대방 선택의 자유. 무슨 자유? 예, 배우자를 내가 고르는 거예요. 그죠? 예, 부모님이 아무리 시켜도 싫어. 그죠? 예, 그래서 골랐죠? 골랐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하자 있어, 하자. 누구 탓이에요? 네, 내 가슴을 쳐야죠. 거기다 가슴 치세요. 내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안목이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해가지고 배우자 골랐으면 안 골랐을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 그죠? 절대 안 골랐을 거예요. 다 반품이에요, 다 반품. 그죠? 예, 다 계약 불이행입니다. 계약 불이행이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달도 따다 준다고 그러지 별도 따다 준다고 그랬는데 따다 주긴 뭘 따다 줘.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로 갈게요. 계약 서론 됐고요. 계약의 종류 살펴볼게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계약의 종류. 집을 매매한다. 매매한다는 말은 집 주인이 그냥 넘기는 거예요? 돈 받고 넘기는 거예요? 돈 받고 넘기죠? 그럼 집 판 사람하고 산 사람의 구조가 틀려요. 집 판 사람은 자,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아파트를 매매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를 우리 민법에 보면 561조에 매매 약정이라는 말 써요. 써보세요. 매매를 뭐 했다? 약정했다라고 그래요. 약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다른 말로 합의했다. 합의. 매매하기로 합의했다. 약정했다라는 말이 합의했다. 그럼 여기 파는 사람, 매도인은 집 판 매도인이 해야 되는 게 있고 매수인이 해야 되는 의무가 틀려요. 매도인의 의무. 그 다음에 누구?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그걸 써보세요. 매수인이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매도인이 돈을 줘요?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줘야죠. 일로. 뭐를 이전해야 돼요? 아파트 뭐를?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이전시켜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이전해줄 의무요. 언제까지예요, 이거? 언제까지예요? 약속한 대로죠. 약정한 날 주는 거죠. 요 6개월 뒤다 그러면 6개월 후에. 그죠? 6개월 후다 이거. 6개월 후에 넘겨준다 그러면 6개월 후고. 1년 후면 1년 후고. 의무를 어떻게 했어요? 의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부담했구먼. 뭐를 부담했어? 의무를 부담했네, 의무를. 그래서 이걸 의무 부담했다라고 그래요. 의무 부담해. 그럼 집 산 사람 매수자는 대금이죠. 무슨 지금? 대금을 뭐 할 의무? 지급해줄 의무. 지급해줄. 뭐를 부담한 거예요? 의무를 부담한 거예요. 의무를. 그럼 얘도 뭐 부담했어요? 의무를 뭐 했다? 부담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무 부담을 서로 했구만. 너 의무 있어? 있어. 나도 의무 있어. 너는 나 돈 줘야 되고 난 돈 줘야 되고 너는 아파트 소유권 줘야 돼요. 그죠? 그럼 의무가 한쪽만 있어요? 쌍방에게 있어? 쌍방에게 있구먼. 쌍방에게.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그죠?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의무? 채무죠? 얘도 채무를 부담한 거고 반대편도 뭐가 있어요? 반대편 매수자도 채무를 부담했어. 채무를. 의무를 부담했다는 말이 채무죠. 채무. 의무가 채무죠. 채무가 한쪽 편이에요. 쌍방에게. 그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쌍무계약. 감 잡았어요? 나 아파트 넘겨줘야 돼. 아파트 넘겨줄게. 6월 1일 날. 이 날짜에 우리 아파트 줘. 너 돈 주고. 그죠? 주고. 여기서 채무 주고. 얘도 뭐 주면 돼? 돈 주면 돼. 6월 1일 날 대금 주면 돼. 채무가 서로 간에 있구먼. 서로 간에 채무가 있구먼. 그놈을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쌍무계약. 감 잡았어요? 이 매매가 바로 쌍무계약이에요. 매매가. 증여는요. 그러면 이걸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뭐를 했다면? 증여를 했다. 이거 아파트를 매매한 게 있고요. 증여를 하면 보세요. 증여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뭘 줘야 돼? 아버지는 뭐를 줘야 돼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뭘 부담했어? 의무. 채무가 있죠. 근데 아들놈은 뭐가 없어? 채무가 없어. 그럼 쌍무요, 편무요? 그걸 편무계약이라고 그래. 오케이요? 예.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매매약정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매매약정은 쌍무계약이다. 증여약정은요? 무슨 약정은? 증여약정은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라는 거죠. 편무계약이다. 한쪽 편만. 편무라는 건 한쪽 편이고 이건 쌍방이죠. 됐나요? 예, 그럼요. 이 매수자가 여기 볼까요? 매수자가 저 아파트를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얻으려면 저 새 아파트를 모 건설회사가 지은 저 새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아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야 돈 주고 들어가야 돼요. 대금을 줘야죠. 이 10억이다. 그럼 10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10억을 주고 저 아파트 소유권을 새 아파트를 얻는 거죠. 그냥 얻어요? 대금을 줘야 돼요? 대금이라는 이거를 지불을 해야만 저걸 얻을 수 있어. 그죠? 대가를 줘야만 저걸 얻어. 그거를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유상계약. 뭐를 지불하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면 유상계약이에요. 그죠? 예. 남자가 여자를 얻을 때는 그냥 얻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요? 남자가 여자를 그냥 얻어요? 예? 돈을 안 주는데 결혼하기 전에 잘해줘요. 엄청 잘해줘. 그죠? 잘해주죠? 대가를 남자가 주고 데려갔으면 유상이고요. 그냥 데려갔으면 무상이죠. 그치,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강의를 공짜로 들으면, 강의를 공짜 들으면 뭐예요? 무상. 대가를 지불하고 들으면 유상. 조용필 씨가 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일산에서. 제가 아는 분이 조용필 씨 팬이에요. 팬인데 그 조용필 씨 공연하는 걸 여지껏 다 갔어요. 30만 원짜리를 매년 다 갔으니까 지방에 사는 것까지 다 가요. 그럼 보통 1년에 한 5번 이상 하더라고요. 예, 왕팬이죠, 왕팬. 예. 거기 계속 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일산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야외 공연인데 비가 온 거예요. 비가 그것도 소나기가 엄청 온 거예요. 예. 근데 돈을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공연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박수 내내 치는 거죠. 공연 끝날 때까지 3시간 동안. 뭐를 냈으니까? 돈을 30만 원을 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가는 거죠. 끝날 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 용필 오빠 이러면서. 그죠? 근데 조용필 씨가 3년 전인가 얼마 동안에는 한 번은 기념으로 공짜 공연을 했어요. 공짜 공연을. 기념이라고. 그러니까 공짜 공연이니까 구름처럼 몰려왔겠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비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가는 거지. 공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절대로 뭐는 안 하겠다고? 나 공짜 공연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애쓰는데 가는 거잖아. 예, 인생도 똑같아요. 대가를 뭐 할수록? 지불할수록 거기에 몰입을 하고 충실해요. 그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수강료를 싸게 낸 분은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안 해요. 틀림없어요. 오늘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분? 술 먹을 생각만 해요. 오늘 가서 스케줄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생각해. 근데 돈을 왕창 내신 분은? 아까워, 그게 아까워.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매년 하는 거. 그죠? 다르거든요. 맞죠? 예. 그건 아니고요. 그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럼 공을 들여요. 근데 돈을 별로 안 들이고 데리고 온 여자는요? 이게 함부로 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걸 무슨 계약? 유상. 대가 지불해요. 대가를 출연한다고 그래요. 출연. 뭘 출연해요? 대가를 출연하면 유상이라고 그러고요. 무상은 그럼 뭐야? 대가 출연이 없어요. 이게 무상이에요. 이게 증여죠. 증여는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그냥 받는 거, 그냥 물려받는 게 증여라고요. 그래서 증여를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상계약. 그죠? 오케이. 예.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여자가 일찍 일어나서 차려주죠? 대가를 바라고 차려줘요? 그냥 차려줘? 예. 그러면 무상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월급봉투 가져와야 된다 이러면 뭐야? 그거 유상. 월급봉투 나한테 그럼 유상이야. 그죠? 월급봉투 안 가져와도 열심히 해주면 무상. 그건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 이 매매나 증여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방식이 불필요해요. 불필요하니까 요식이라고 그래요.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불요식.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계약은 언제 됩니까? 계약은 언제 돼요? 이 매매 계약, 아파트 매매 계약은 언제 되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뭐 한 때? 합의하면 돼요. 다른 말로 뭐 한 때? 약정한 때 돼요. 약정할 때. 약정 시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약정할 때 계약이 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 같이 불러주실래요? 뭐라고요? 낙성계약. 이룰 성자. 계약은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승낙이 되면 계약이 이루어져. 그걸 무슨 계약? 낙성계약. 다른 말로 약정할 때 되는 거야.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선상님,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고 이럴 때는 다 뭘 써야 돼요? 계약서 쓸 때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되는 거예요? 합의할 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현실에서 괴리가 있어. 이론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뭘 쓸 때?
계약서 쓸 때 계약됐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법에서는 언제 되는 거예요? 합의하면. 합의를 했다. 아파트를 6억에 10억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계약된 거예요. 계약금 걸어도 안 걸어도. 오, 계약금하고 상관없이 계약은 된 거예요. 그죠?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시네.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저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네. 그죠?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뭐를 하는데 다? 계약서 쓰고 계약금 걸을 때 되는 거죠? 쓰기로 해놓고. 보세요. 이런 경우는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게 이런 거야. 계약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안 와. 다음 주에 계약합시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안 와 불어. 그 자리에 안 와. 그럼 계약서 써? 못 써? 못 쓰죠?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계약은 언제 되는 거라고요? 합의하면 된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편의점 갔어요. 편의점 가서 뭐 달라고 그래요? 물 하나 주고 우유 주세요 그러죠? 그죠? 계약서 쓰나며 안 쓰나며? 계약된 거라고요. 된 거예요. 계약은. 뭐를 안 써도.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럼 그거 왜 쓰는 거예요? 맞아요. 증거를 남기려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계약서를 안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 합의를 해놓고 뭐라고 그래? 나중에 오리발 내면 되잖아. 그럼 뭐가 없어져? 증거가 없어져 버려. 증거가. 그래서 뭐를 남기려고? 증거를 잡아두려고 계약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약서라는 거를 안 썼어. 왜요? 다 믿어. 우리는 다 믿어. 글씨 모르는 건 글씨를 모르다니요.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믿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는 배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 그 마을에서 완전히 쫓겨나. 아웃이 아웃. 그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켰다고요. 근데 지금 사회가 발전되면서 어떻게 돼요? 딴 데 가서 이사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요. 증거가 없으면 안 돼. 합의를 했어도. 그래서 증거를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계약서가. 그래서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계약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되는 거야? 합의하면 계약은 된 거라고요. 계약서는 증거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믿는 사이, 우리 사이 정말 좋은 사이, 믿는 사이다. 그럼 뭐가 필요 없어? 계약서 필요 없는 거라고요. 못 믿을수록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못 믿는 사이면 계약서 필요해. 그죠? 못 믿는 사이면. 계약 결혼이라는 거 할 때는 뭐를 써요? 계약 결혼할 때는? 써야죠? 왜요? 저놈이 딴소리 할 수 있어. 믿으면 필요 없어. 믿으면. 그죠? 예. 자기가 자신을 믿으면 자기가 자신을 믿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무슨 벽에다 이렇게 무슨 약속, 각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나를 믿어.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 못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각서 쓰고 혈서 쓴다니까. 내년에 꼭 할 거. 담배 끊는다. 이거 다 뭐야?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절대 안 써.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공부했어요. 무슨 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두 번째는요? 유상계약, 무상계약. 세 번째는 불효시행. 네 번째는 종류를 여러 개 공부했네. 쌍무계약. 1. 쌍방채무가. 밑줄 그세요. 무슨 채무가? 쌍방채무가 성립, 이행, 소멸상, 결련관계. 결련관계의 밑줄이에요. 결련관계가 뭐예요? 서로 연관성 있다. 서로 연관성 있다. 서로 거기다 쓰세요. 서로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 서로 연관성, 가로 맞물려 있다. 맞물림을 뭐라고 그래요? 결련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에 있다? 결련관계에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립해서 뭐 할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 서로 결련관계에 있는 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 성립해서 끝날 때까지 결연관계에 있는 게 무슨 계약? 다시 한번 쌍무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정의해 보세요. 뭐라고요? 무슨 관계에 있는 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그럼 상과로 3번 보세요. 상과로 3번. 쌍무계약에서는 서로 대가적 출현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존재해요. 서로요. 서로. 거기다 쓰세요. 서로 맞물려 있다. 쓰세요. 서로 맞물려 있다. 서로 맞물려 있다. 그게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그럼 이쪽에서 아파트 주면, 얘가 아파트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면 매수자는 뭘 줘? 매수자는 대금을 주죠. 이게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서로 맞물려 있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아파트 주면 얘가 뭘 줘? 돈 줘. 이게 맞물렸죠? 맞물려 들어가. 맞물렸다. 맞물림. 이걸 결연성이라고 그래. 결연성. 얘가 안 주면, 얘가 돈 안 주면 얘는 뭐를 안 주면 돼요? 내가 집 안 주면 끝나네. 왜? 맞물려. 너 안 준다고? 나도 못 줘, 이 사람아. 나도 못 줘. 왜? 네가 안 주잖아. 그죠? 그럼 이걸 비유를 하면 남편이 집에 어젯밤에 안 들어왔네. 남편이 안 들어오면 마누라가 어떻게 해도 돼? 문 잠궈버려. 아, 문 잠궈버려요? 여자도 안 들어와도 돼. 안 들어와도 돼. 누가 안 들어오면. 남편이 밤새고 안 들어오면 여자도 뭐 하면 돼? 안 들어가면 돼. 그게 무슨 계약이야? 그게 쌍무계약이에요. 네가 안 해? 네가 똑바로 안 해? 그럼 반대편 돼요. 똑같죠. 쌍무계약은 잘 보세요. 쌍무계약은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 반대편의 입장에서 반대편 쪽에서 시각을 바라보면 돼요. 자, 그럼 이쪽에서 한쪽 편에서 채무를 이행을 해야죠. 약속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한쪽 편에서 채무를 이행 안 하면 반대편에서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돼. 그게 쌍무계약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쌍무계약을 이해를 했어요. 쌍무계약을. 쌍무계약 이해되시나요? 쌍무계약을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쓴 거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계약이 성립해서 끝날 때까지. 쉽게 하세요. 계약이 뭐해서? 성립해서 끝날 때까지 연관성이 있는 게 쌍무계약이야. 그죠? 끝날 때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립해서 끝날 때까지 연관성이 있어. 맞물려 들어가. 그죠? 그럼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여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캬바레에서 놀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들어가야지. 그게 쌍무계약이요. 왜? 한쪽 편이 주면 나도 빨리 가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거 합니다. 이제 유상계약이라는 거래요. 무슨 계약? 유상계약. 다시 한번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해서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 이게 쌍무계약이요. 쌍무계약. 근데 유상계약은요? 자, 거기 보세요. 187페이지 2번. 급부가 뭐예요? 줄 거. 내가 줄게 급부요. 급부를 계약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몇 번이요? 한 번. 동그라미. 한 번만이라도 지불하면 그걸 무슨 계약? 한 번이라도 뭐를 줬어? 급부를 출연했어. 급부를 출연했다. 그럼 무슨 계약? 유상이라는 거. 이걸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아우, 선생님 그랬더니 어려워졌어 이제. 쌍무계약하고 그럼 유상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애매해졌죠? 어려워졌죠?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이 뭐가 틀려? 요거 구별하는 게 어려워 그래. 요거. 강사님들도 이걸 구별 못하니까 막 외워가지고 떠들어. 예, 우리나라 강사의 90%가 이걸 못 외워.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자, 그럼 이걸 뚫어드립니다. 이걸 뚫어드려요. 자, 보세요. 여기 책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돼. 보세요. 자,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이 뭔 차이냐? 요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이라도 급부를 출연하면 이거 유상계약이라는 거야. 그럼 볼게요.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하고 배우자하고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어떻게 약속했냐면 당신이 여자가 밥상을 차리면 남편은 뭐 하기로? 꼭 매일 설거지 해주기로 했어. 매일 설거지 하는 거야. 그럼 여자가 뭐 차려줄 때마다? 밥상 차려줄 때마다 설거지는 누구 목? 남편 목이 되는 거지. 요걸 약속을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아침 밥상 차려주면, 마누라가 아침 밥상 차려주면 남편은 뭐 해드려야 돼? 설거지 하러 가야죠? 그때 TV 보고 있으면 맞아주고. 그죠? 저녁에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밥상 차리면 아내가, 남편은 뭐를? 설거지 하러 가죠? 그게 언제까지 계속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기 전까지 남편은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쌍무계약이에요. 태어나서 뭐 할 때까지, 결혼해서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서로 간에 맞물려 있는 거야. 여보, 밥상 차렸어. 그러면 남편이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알았어, 내 설거지 할게. 이게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럼 유상계약은 뭐예요? 어쩌다 빼먹어도 돼. 어쩌다 빼먹고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계약? 유상. 대가를 줬다는 거죠. 대가를 한 번이라도 해줬다. 내가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해줬다. 그게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구별되세요? 그럼 쌍무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유상계약은 한 번만이라도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를 해주겠어. 뽀뽀를. 매번 해주는 건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고, 어쩌다 한 번 하면 유상계약. 그래, 마누라가 기분 좋을 때 해주면 유상계약이야. 매번 해주면 그거 쌍무계약이에요. 그죠? 구별 되시나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어떤 게 더 쌍무가 커요? 유상이 커요? 우리 대한민국에 쌍무계약으로 설거지 해줘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쩌다 해요? 유상계약이죠. 어쩌다 한 번 하죠. 그죠? 그럼 뭐가 넓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종류의 남자가 많아요? 유상계약이 많아. 쌍무계약은요? 1%도 안 돼, 1%도. 어떤 게 큰 거예요? 유상계약이 큰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는 유상계약으로 살아. 어쩌다 한 번 해. 그죠? 그리고 설거지 했다고 생색내. 그죠? 꼭 생색낸다. 그죠? 여보, 나 설거지 다 했어. 그죠? 어쩌다 하니까 그렇죠. 맨날 하는 사람은 말도 안 해. 그럼 뭐가 큰 거예요? 유상계약이 큰 거예요. 쌍무계약은요, 좁은 거야, 이게. 아주 좁은 거지. 저렇게 사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이거 어렵고 이건 쉬워, 이게. 됐나요? 예, 이제 구별됐어요.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대가가 맞물려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면? 매일매일 맞물려 들어가면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고, 매일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맞물려 들어가면 유상계약이에요.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1시간 동안 강의하죠? 그럼 질문을 여러 번 해요. 그죠? 그때마다 답변을 따박따박 줘. 그럼 무슨 계약이야? 그것이 쌍무계약이요. 그죠? 유상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졸다가 맞았어. 그게 유상계약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쌍무계약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한 번도. 그죠? 어려운 거야. 유상계약은요? 졸다가 인터넷도 보다가 전화도 받다 이러다 한 번 하는 게 유상계약이야. 그죠? 예. 쌍무계약으로 공부하는 분은 붙어. 100%. 유상계약으로 공부하는 분은 이제 어려워지네. 유상계약은 어쩌다 보는 거. 어쩌다가 답변하고 어쩌다가 다른 거 하다가 전화도 오면 하지. 이거 카톡도 하지요. 그죠? 애들도 가서 야 똑바로 못해. 자기 딴 거 하면서. 이 유상계약이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지죠. 유상계약은. 자, 이해되셨습니다. 계약의 종류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예약이라고 있어요. 예약이 뭡니까? 4번에 예약이 미리 이행할 거를 약정해 둔 거예요. 미리 약정한 거예요. 예약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요. 187페이지 187페이지에 4번에 예약이라고 돼 있죠. 미리 약속한 거예요. 미리. 나 콘도 예약했다. 그죠? 콘도 예약했다. 그 다음에 외국 여행 가기로 예약했다. 비행기 예약했다. 미리 약속한 거죠? 예. 그래도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왜 채권 계약이에요?
이행하기로 한 약속이니까 이행하기로 한 약속이 바로 채권계약이죠. 이행하기로 한 뭐? 약속을 채권계약이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이요? 나중이요? 나중에 해주기로 하는 게 채권이잖아. 채권. 내가 돈 꿨죠? 꾼 거 내가 1년 뒤에 갚아드릴게요. 갚아드릴게요. 그게 뭐야? 채권이지. 채무고. 채권이고 채무고. 채권계약 밑에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의무부담행위다. 의무부담행위. 예약은 의무부담행위다. 의무부담행위가 뭐라고요? 약속한 거예요. 해주겠다는 약속을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 해드릴게요. 내가 콘도 시설 예약합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와서 쓰십시오. 예약을 했잖아. 예약. 해드리겠다는 약속. 채권계약이 뭐라고요? 채권계약이 뭐라고요? 아유, 쉬운 말로 이행해주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채권계약이 뭐라고요? 이행해주겠다는 약속.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계약.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 민법 총칙에서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고개 들어보세요. 나 내년에는 담배 끊을 거야. 나는 꼭 담배 끊을 거야. 우리 애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게 뭘? 채권계약.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 됐어요? 됐죠? 나는 내년부터 매일 민법 1시간씩 매일 공부할 거야. 뭐야 이게? 약속했죠? 채권계약이야. 채권계약. 그럼 나는 뭐를 해줄 의무가 있어? 공부를 매일 1시간씩 해줄 뭐가 있어? 의무. 의무부담행위를 한 거예요. 그 채권계약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의 반대말이 뭐예요? 채권계약. 그럼 채권계약이 순 우리말로 풀어내면 뭐예요? 풀어내면 이행하겠다는 뭐? 약속을 했다. 약속. 그걸 채권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계약. 됐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중국집에다가 내가 짜장면을 주문했다. 뭘 주문했다? 짜장면 2그릇 주문했다. 무슨 계약? 채권계약을 했다. 그죠? 그럼 중국집은 뭘 갖다 줘야 돼? 저한테. 짜장면을 갖다 줄 뭐를? 의무를 부담했구나. 아, 이게 저쪽은 의무를 부담했고 나는 뭐가 생겼고? 채권이 생겼지요. 짜장면 달랐고 짜장면 보내달랐고 달랐고를 뭐라고 그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행 청구권. 짜장면 빨랑 안 보내려고 청구권 생기죠? 나는 청구권이, 저쪽은 의무가 생겼어요. 그걸 무슨 계약? 채권계약. 그죠? 중국집은 의무를 부담했고 주문한 사람은 청구권이 생겼고. 됐죠? 그게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계약. 근데 내가 짜장면을 먹으려면 그냥 먹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먹어? 대가 지불하죠? 예, 그게 유상계약.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계약의 종류를 살펴보셨습니다. 쌍모계약, 유상계약, 불효식계약,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언제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약정하면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중국집하고 나하고 계약은 언제 돼요? 짜장면 2그릇이요? 여기 방배동으로. 그럼 저쪽에서 몇 동 몇 호예요? 라고 물어보죠? 예. 몇 동 몇 호예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럼 뭐가 된 거야? 약정했죠? 그럼 계약된 거야. 그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 됐습니다. 계약 종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